말씀드려요. 굳이 싸워야 되면 밖에 나가 싸우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들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들, 많은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세포로 구성돼 있어요. 우리가 네. 그냥 생물학적인 유기체라는 거죠. 뭐 광물도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뇌에 저장하는 아주 고차적인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억을 시킨다는 거죠. 네. 네. 그래갖고 요즘 왜 태교 중요하단 말 옛날 어른부터 많이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자궁 속에 들어가 있을 때의 기억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출생 후에 이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은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는 다 기억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럼 뭐 좋은 기억이 당연히 좋겠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엄마나 아빠, 자기한테는 정말 생존을 유지해주고 자기를 가장 사랑해줘야 되는 중요한 인물들 두 사람이 큰 소리를 싸워요. 막 눈을 부릅뜨고 있고. 그럼 이 아이는 그것이 좋은 기억. 아우, 즐겁다. 뭐, 우리 옛날에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영화 보면 막 너무 즐겁잖아요. 네.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얘한테 그 기억으로 기억이 되겠냐고, 저장이. 그렇지 않죠. 공포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부모가 아이한테는 이 부모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럼요. 그리고 애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눈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 엄마의 눈물 흘리는 거 막 화나는 일그러진 표정. 그러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엄마가 조금만 무표정해도 엄마 화나셨어요? 그래? 네. 엄마 화나셨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조금 슬픈 영화 뭐 드라마 보고 울면 엄마 왜 울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애를 안고 있으면 여기서 솟아오르는 그 네. 버럭 같은 소리, 웩 하는 소리를 여기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에 생생하게 들리겠어요. 이거는요, 제가 그냥 비유를 하자면 왜 옛날에 저 너무너무 무서웠던 영화 있거든요.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거 시리즈로 네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보니까 그런 거 많던데 그런 거 한 몇 편을 연속적으로 보는 거하고 아이의 어떤 마음이나 뇌 상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게 스트레스가 오면 사람은 이거에 반응을 해야 자기 생명을 유지하니까 네. 몸에서 싹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뇌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잠깐 나오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잘 반응해서 대처하라고 잠깐 나오는 건데 늘 나오면 이게 늘 높아져 있는 상태가 뇌에는 독이 되죠. 그래서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각의 그 악기들이 화음을 잘 이루면 왜 아주 멋진 교향악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어떤 하나가 삑사리가 나면 이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죠. 그런 네. 것처럼 이 각종 악기처럼 각종 다양한 감정들을 오케스트라 선율처럼 잘 조율하는 우리 뇌의 변형계라고 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아주 그런 섬세한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계속 놀라고 무섭고 엄마 때문에 걱정하고 소리 지르니까 놀라고 깜짝 놀라고 이게 뚝 멈추는 건 긴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가 자꾸 지속되면 그 변연계와 기억을 저장하는 아주 뇌의 섬세한 부분이 깎이고 또 깎이고 이렇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럼 이제 29개월 은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리니까 그래도 적당히 부모님들이 뭐 뒤에 가서 이렇게 이 약물고 이렇게 싸울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눈치 안 주고 그냥 뭐 눈빛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좀 큰 아이들 얘기를 뭐 어차피 기왕에 부부싸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큰 아이들 눈치 또 딱 빠르잖아요. 그리고 그 쎄한 분위기. 네. 그 분위기를 느꼈고 또 예를 들면 뭐 큰 소리 치는 걸 봤는데 애가 굉장히 우울해한다거나 이럴 네. 때 어떤 식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다 알거든요, 선생님. 애들이 와서 그래요. 안 싸웠다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다 알아요. 그 썰렁한 분위기. 왜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네. 싸웠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런대요. 엄마, 아빠는 뭐, 아니야. 우리는 뭐, 친해. 이러면, 가증스러워.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네. 사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늘 솔직하게 아이하고 소통하셔야 돼요. 그럼 난 니네 아빠가 미워. 난 그래서 싸웠거든. 이건 솔직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아니라, 너무 네. 이거는 감정에 여과 없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 그건 안 되고 일단은 과격한 표현은 줄여야 되고 그렇지만 정말 기분이 나쁜데 아직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 아이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네. 그럴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감정을 가르칠 때 희노애락을 다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맨날 24시간 행복하게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한테는 얘기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달라서 지금 조금 서로 감정이
조금 안 좋은데 생각 중이야. 서로가 좀 차분하게 엄마의 생각도 생각해보고 아빠 생각도 생각해보고 네. 우리가 화내지 않고 싸우진 않겠지만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보기는 중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그래도 다른 사람이니까 사랑은 하지만 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 뭐 봐봐 우리 정치도 이런 당 저런 당 있잖아.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좀 안심하면서 아 지금 생각을 절충 중이구나. 이렇게 좀 알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느낌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렇게 웃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아니라 그러면 네. 뭐 우리도 또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은채 어머니, 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이제는 우리 뭐 부부싸움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냥 바깥에 잠깐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소리 안 나게 툭탁툭탁 예,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걸 권해드려요. 네. 요즘요. 아니 모르는 사람하고도 문자 하시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죠. 남 모르는 사람하고도 채팅하고 무슨 SNS 뭐 페이스북 글로 적어서 보내세요. 아, 진짜 그게 문자로 좀 하는 것도 나으세요. 나쁘지 않겠네요. 그럼요. 감정도 이렇게 딱 조절이 될 것 그럼요. 같고요. 네. 네, 어머니 한번 또 노력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출산도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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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가 부모에게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